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신도시에 땅을 산 사람 명단과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명단을 그냥 단순 비교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네. 이제 국토교통부 안에 가면 부동산 실거래 조회 시스템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지금 신도시 시흥이나 광명 문제된 땅, 집원들 딱 넣은 거예요. 거기서 딱 넣어서 어떤 집원 봤더니 이름이 황순욱이 딱 나왔어요. 황순욱, 백성문, 김태현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걸 가지고 LH 직원 명단이랑 대조한 거예요. 네. 황순욱 있네? 한 명. 아, 김태현, 백성문 없네?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해서 7명 찾은 거죠. 네. 그럼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그거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찾은 겁니다. 아하. 그렇잖아요. 한 9일인가 했는데 7명 찾았으니까. 네. 13명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의혹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민변과 참여연대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가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민변과 참여연대가 저 시민단체인데 뭐 강제 수사권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보를 받은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가 13명을 찾아서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합동조사 대대적 꾸리고서 총리가 야 이거 뭐 범죄 투기와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동원하고 이랬는데 9일 했는데 7명 하루에 1명꼴로 찾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별로 어제 7명 나왔을 때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 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그 방식을 생각을 하면 네. 이거 뭐 찾을 수가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에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동조사에서 조사해보고 네.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 의뢰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수사 의뢰하는 거 20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20명 수사해서 뭐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패널들도 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망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이 실명 거래 내역 조사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세균 총리가 어제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어차피 투기 거래는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으로 사람을 먼저 짚어서 조사해 나가는 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이 누구의 소유냐를부터 쫓아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동조사 가지고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리는 네. 거고요. 원래 이런 경우 투기 여부를 수사를 하려면 일단 돈이 되는 땅들을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럼 그 땅의 사람, 그 소유주 문제가 아니라 그 돈, 흘러 네. 들어온 돈,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아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그렇죠. 실제 땅과 소유주가 돈의 나오겠죠. 흐름을 쫓아가야 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명단 대조해서 이 사람 여기 땅 샀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찌 보면 순진하게 여기에 땅을 산 사람들만 이번에 어찌 보면 확인이 된 건데 물론 김태현 변호사가 이 조사를 기초로 해서 이 20명만 수사를 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하셨지만 뭐 일단 국수본에서도 어쨌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겠죠. 네. 근데 현재까지 나온 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네네. 사실 한계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좀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본인 명의로 땅 투기로 의혹받는 거래를 했다는 건 그만큼 만연됐고 그럴 수도 이 있죠. 불법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공기업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유명한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니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감시과에서도 한 명은 총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총대를 누가 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나는 계장 아이가 계장급이 총대를 메면은 그 위선에서 부담이 될 끼고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부양 가족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어떻노? 너희들 아가 어찌 되노? 부대변인님, 이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조사에서 나온 20명, 글쎄요, 뭐 이름, 실명으로 거래한 것으로 지금 의심받는 이 20명, 그럼 이들이 아까 영화에 보신 것처럼 총대를 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게 아마도 영화의 배경이 이제 1970년대 내는 이제 80년대 네. 부산 세관의 이제 90년대. 90년대입니다. 예. 범죄의 전쟁은 90년대고 아마 저 모습은 아마 7, 80년대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푸는 걸 겁니다. 이제 그 시대와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뭐 아마 뭐 저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LH 공사의 직원들이 그리고 뭐 혹시 더 나가면 국토부의 직원들이 이런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부를 상당히 좀 축적했을 것이다. 이런 투기가 좀 많이 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예.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정부가 조사한 그 1차 조사, 예. 1차 조사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실명 본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조사를 한 네.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그 좀 그 감안해야 될 것은 아주 방대한 조사하고 방대한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수사와 함께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네. 선택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범법자를 잡아서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과 정부가 과연 이 문제가 LH나 어떤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일탈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네.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당장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네. 발표한 바와 같이 1차 조사는 그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네. 직계 좀비속까지도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거의 추가로 수사될 겁니다. 이제 네, 네. 정부 그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차차 밝혀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첫 시작이었다. 이제 네.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명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조사, 소명은 경찰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사본부에 예.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정부는요, 이 1차 조사에서 빠진 직계 좀비속 차명 거래에 대한 수사는 이제 특별수사본부로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청와대도요, 어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뭐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단 한 명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직원은 없다라는 청와대 발표 들어보셨고요.